자료집 말고 이 PPT 화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을 때, 요번에 이제 저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수시가 마감됐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보다 한 3, 4살 더 많으신 분들이랑 그 컨설팅 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체 교과가 1.2등급을 받은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만 합산을 했을 때 1.2등급.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과목인 국어, 영어, 사회 교과만 합쳤을 때는 1.0. 요 정도 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9등급제에서 아마 의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때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6월달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본 6월달 모의고사, 요 성적이 1등급 3개에 2등급 2개 이렇게 받았을 때, 요 6월달에 봤던 모의고사를 정시에 지원하면 어딜 갈 수 있나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요, 약대가 이제 숙대, 동덕여대, 고대, 세종, 단대천안, 충북대, 그 다음에 수의대가 충북대, 전북대, 경상대 정도, 그 다음에 서울대가 식물생산과학부, 요 정도를 정시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오니까 의대 수능 최저가 이제 충족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내신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연세대 미래캠퍼스 추천형 교과를 쓰려면 수능 최저가 4개 합 6등급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이제 5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된다. 근데 그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재수생이랑 모의고사를 봤냐 안 봤냐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1학년이 돼서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체가 다 1등급이 나왔다. 막 흥분해갖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재수생이랑 같이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3등급으로 떨어질 1등급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재수생이랑 봤던 시험에서 버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면 1등급도 100분위가 100점 1등급, 99, 98, 97, 96점 1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의 숫자는 100분위가 96까지고 2등급의 100분위 숫자는 89. 그다음에 이제 3등급, 4등급은 안 받을 거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3등급은 이제 77점 100분입니다. 그래서 이 1등급이어도 숫자가 높은, 100분위 숫자가 높은 1등급이 나와야 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연대 미래의대, 경희대 의대 종합전형, 한림대 의대 종합전형, 전북대 교과 요렇게를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학생이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3개 교과가 1.01에서 지금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는 교과 전형이 3개 교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1.0, 그 25학년도 의대 증원이 됐을 때는 1.08까지 들어갔었고, 증원 전에 24학년들은 1.0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집어넣고 4개 합 6등급이 나오면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 다음에 가톨릭대 의대 학교장 추천, 이렇게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또 쓰고, 그 다음에 네가 생각했던 것 중에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대 의대 4개 합 5등급이니까 여기를 썼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정확하게 붙을 수 있는 이제 전북대 의대 교과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네 생각대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순천향대 가톨릭대 여기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시 지원을 했고, 그럼 이런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 강서, 목동 여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강서, 목동, 그다음에 이제 대일까지 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목고등학교까지 껴줄 수가 있는데, 내신 경쟁은 치열해서 내신은 낮게 나올 수 있지만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다른 학교들보다 높기 때문에 정시적 측면에서 수시를 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학교들은 이 학생처럼 내신을 기반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시면 좋은 수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일반적인 일반 고등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서 2.5등급, 9등급제에서 2.5등급이라는 거는 20개 과목이다 그러면 10과목이 2등급, 10과목이 3등급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놀아서 나오는 성적은 아닙니다. 절대로 2.5등급이라는 게. 하지만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성적.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여기를 꼭 쓰고 싶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욕심을 제어할 경우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 수시 원서 쓰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3년 있다 그렇게 변하실 거예요. 수시 원서를 쓰는 집은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질 대학만 써요. 붙을 대학을 추천을 하면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우 탐욕적입니다. 이건 매우 욕심스럽게 욕심을 갖고 써야 돼.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너 붙여줄게. 그렇다고 우리가 쓰지 않거든요. 안 붙여주겠다는 대학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학생도 중경시, 외시 요 라인을 쓰고 싶어 하는데, 이걸 다 쓰면 제가 그랬죠. 물론 붙을 수도 있지만 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재수할 의사가 있냐? 그러면 또 재수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매우 높게 쓰면서 재수는 안 된다. 매우 모순적인, 그래서 제정신이 안 자는 거예요. 고3 그 원서 쓰는 집들은. 정시 원서 쓰는 집들은 성격이, 수시 원서 쓰는 집은 탐욕적이고 정시 원서 쓰는 집은 매우 얄짤없이 0.1점도 손해보지 않고 싶은, 그러니까 푸근하게 붙을 대학은 안 쓰려고 그러고 수시는 떨어지는 대학 위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여대를 쓰면 눈 감고 써도 붙는다 했더니 이제 눈을 감죠. 눈을 감고 불만의 표정을 이제 저한테 이제 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협상은 아니고 다행히 마지막에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성신여대를 마지막으로 하나 쓰기로 했다. 이제 종합전형에서 평균이 한 3.79니까 얘는 뭐 적정한 소신으로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요 이화여대, 요 수능 최저 국어 포함 2개 합 5등급 요걸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립대, 숙명여대.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2.5등급이니까 숙명여대가 적정이라고 생각해요. 숙명여대가. 하지만 영어 영문학과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에 50% 평균이 2.79, 70% 평균이 3.88이거든요. 생각보다 낮아요. 그 이유는 영어 영문학과는 어떤 아이들이 쓰는 과죠? 외고 아이들이 쓰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어, 중문, 불어불문, 도어동문, 영어 영문, 대표적인 그 과들은 물론 외고 애들이 숙명여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되는 대학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4점대 후반 아이들은 정말 그 재수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쓰는 대학, 걔네들 입장에서, 대학 입장은 아니고 걔네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이제 평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경희대랑 홍익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쓰라고 그랬는데, 홍익대는 3기합 8등급, 요게 정확하게 나오면 쓰는 거고, 근데 지금 3기합 8등급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이제 불안할 수 있어서 제가 경희대학교를 더 높여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강서, 목동, 그 다음에 이제 예전 자사고였던 장운고, 그 다음에 양정고, 요 학교에서 내신을 챙겼을 때 쓸 수 있는 상당히 상위권 라인인데, 정시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 학생은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성이 서울대 응용생물, 서강대
성균관대 상위권, 그 다음에 약대 중하위권 정도를 써볼 수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정시에. 그래서 지금 왼쪽에도 색깔 표시가 돼 있고 오른쪽에도 색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상담을 오면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 학생한테는 수능이 더 잘 나올 거라고 관측한다면 왼쪽으로 쓰고, 수능이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 이렇게 면접 없는 또는 교과 전형을 써라. 그러니까 지발로 가든 가게 되거든요. 정시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그러니까 성균관대 에너지학과는 정시에 가군, 나군, 다군에 있습니다. 다군은 엄청나게 치열한 정시. 가군과 나군을 정확하게 쓰고 다군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높게 쓰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점수가 높거든요. 이 높은 과가 아니라 성균관대 생명과 중위권 정도 되는 과를 교과로 붙으면 이런 아이들은 이제 수능이 잘 나왔다. 근데 여기가 붙었다 그러면 무슨 표현을 쓰죠? 수시납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수시납치라는 거를 고민하거나 입 밖으로 꺼내는 아이들은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그 단어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꺼내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꺼내고 있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자꾸 수시납치를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너만큼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수시납치를. 너만큼은 그 얘기를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납치를 이거와 반대적인 상황의 아이들이 자꾸 수시납치 얘기하면 네가 납치당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납치당하는 거다. 너 같은 수능 성적한테 대학에 납치당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얘는 걱정해야 돼요. 얘는. 그래서 9월달 모의고사가 좀 많이 주저앉았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세대 IS, 요거는 이제 융합과학공학부라고 그래서 4년 동안 송도 캠퍼스에서 있는 과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시적으로도 적정소신이고 정시는 이제 안정인 거죠, 얘는. 그래서 여기를 쓰고 수능이 잘 나오면 면접을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 면접을 수능 뒤에 하는 걸로 쓰게 되면 수능을 잘 보면 안 보러 가면 되고, 면접을 수능을 못 보면 가서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가 이제 면접 전형이 없었다가 새로 생겨서 요것 중에 하나 써서 수능 잘 보면 안 가고 수능 못 보면 가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고대 종합 전형이 얘 성적으로는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면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길 붙었을 때 뭐 크게 이제 뭐 납치당했다 그런 소리 안 할 생각이면 쓰는 거고, 약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 수능 때 진짜 나오면 수시가 납치된 거니까, 수능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왼쪽,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고민할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 있죠. 대부분 뭐 양정 강서를 가서 내신을 안 챙기면 매우 자연스러운 성적이에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레벨 5, 그냥 손댔다가 감전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대신 선행이라든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건대, 동대, 홍대 요 정도가 나오죠. 나오는데 목표는 서성 안에 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그럼 무슨 전형을 쓰냐? 다 논술입니다. 이때는 다 논술로. 근데 얘는 이제 자연계 쪽에 있다가 문과로 바꿔서 논술을 쓰는. 기존에는 별로 없었는데 사탐론을 많이 하면서 올해랑 내년은 이런 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뭐 그냥 이런 게 크게 작용을 하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4개를 고민하니까 제가 연대 논술, 저번 주 토요일 날 연대 논술을 봤거든요. 이게 수능 전에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연대 논술은 빼고 서강대 경영경제 논술,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도 요 정도로 성적이 나오면 정시 때 충분히 경희대를 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이들이. 많이 우깁니다, 그렇게. 그래서 네가
경희대 경영 갈 수 있는 성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경희대는 한의대를 논술로 쓰고, 조금 이제 쫄린다, 겁이 난다 그러면 경희대 경영을 써놓고 논술을 써놓고 지원을 해놓고, 점수가 잘 나오면 이 논술 시험을 보러 가지 말고, 점수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길 가서 시험을 보고. 근데 경희대도 이제 2기합 5등급인데 수능 최저가요. 지원자의 절반이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요 2합 5가 안 나와서. 네, 요 수능 최저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다 맞춘다라고 우기시면 안 되고, 저거를 충족시킨 아이한테는 보호 장벽이 되는 거예요. 못 보러 오는 애들이랑 경쟁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저걸 못 맞췄다 그러면 진입 장벽이 되는 겁니다. 예, 논술을 못 보러 가니까. 예. 근데 요런 종류의 학교에서 학생부를 그래도 좀 챙겼다. 예, 챙겼다 그러고 비슷하죠, 지금. 건대, 동대, 숭실대, 외대 정도의 그 정시 지원 가능이 한 선으로 지금 6월 모의고사가 나와서 한양대 종합전형,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이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여학생들이 상당히 싫어하는데 여학생은 괜찮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화여대 종합전형,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경희대 종합전형은 제가 둘 중에 하나만 쓰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합격률이 이 학교에서 크게 좋진 않아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시면 고3 때만 알아보시면 안 되고요. 1학년 때부터 그냥 거기 나오는 뭐 연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6명이면 수시로 몇 명이고 정시로 몇 명인지 그걸 나눠서 알려달라고 하시고요. 수시면 교과로 몇 명이고 종합으로 몇 명이고 논술로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정시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거의 재수생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합전형을 써야 될 때는 우리 학교가 저 대학 종합전형에 잘 붙었으면 나도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우리 선배들이 저 종합전형에 많이 떨어졌으면 나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 학생부가 경쟁력이 있는 학생분이 아니냐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저도 평가를 해드립니다. 중에 중정도다, 중에 하다, 중에 상이다, 상에 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는데, 그보다 먼저 니네 학교가 경희대 종합전형의 1단계 3배수를 한 3년 동안 몇 명 지원해서 몇 명이 통과했냐를 먼저 알아보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저 종합전형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계열적 합성을 많이 봐요. 경희대 종합전형이 계열적 합성을 많이 보고, 성균관대 종합전형은 계열적 합성을 우리는 안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유학생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국제형 국내고 전형은 요 과들은 다 송도 캠퍼스에서 4년을 있어야 되는 과들이거든요. 여기를 쓰는데, 하스라는 융합 인문사회과학부는 내신이 1점대이기 때문에 좀 비인기학과는 여기를 쓰고, 그 다음에 네가 이화여대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니까 이화여대를 종합으로도 하나 쓰고 논술로도 하나 써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고, 요 부분 있죠. 고려대 종합전형. 그러니까 이 종합전형은, 성균관대 종합전형은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매우 차별한다라고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매우 차별한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는 매우 나쁜 대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계열적 합성 안 본다, 일반고 많이 뽑는다 그래놓고 지원하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근데 명도계고 가서는 성균관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해 그래요. 그리고 20명, 30명씩 뽑아 제낍니다. 한 학교에 그만큼 뽑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물어보셨던 뭐 구형, 구일, 경인 이런 데 한 명도 안 뽑혀요. 종합전형으로. 매우 차별적인 종합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는 종합전형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흡연천국이든 음주천국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춰서 들어오면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신이 너무 낮지 않으면. 이게 제일 높아요. 고려대 수능 최저가 4, 8.
여기가 현재 제일 높다. 그래서 요게 진입장벽인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이제 3.0인 성적을 받았는데 이 중위권 성적으로 이제 교대가 가능해졌죠. 교대가. 그러니까 이런 성적으로는 교대를 넘볼 수가 없었는데 교대 위상이 추락하다 보니까 이런 성적대 아이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서울교대랑 경인교대는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과면 교과, 종합이면 종합을 써야 되는데 예, 서울교대 교과는 1점대에서 쓸 수가 없고 경인교대는 학교장 추천, 요 교과인데 전년도에 합격자 평균이 2.49, 제일 마지막 아이가 3.3. 네, 상당히 좀 낮았죠, 생각보다. 수능 최저가 서울교대가 4합 10이고요. 경인교대가 4합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이렇게 4개 교대를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교대를 쓰기는 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리 성적이 다 1등급이더라고요. 세계지리, 한국지리,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가 다 1등급이라서 교원대를 지교육으로 하나 쓰라. 그 다음에 서울 쪽으로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동국대 지리교육을 쓰든지 아니면 혹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라고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여기가 그래서 비인기 학과입니다. 예, 여기가 그래서 노란색 중에 하나를 쓰고 교원대 지리교육, 그 다음 교대 4개 이렇게 쓰자라고 해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25학년도에 수시에 합격한 사례 여기가 이제 목동고든 진명여고든 여학생이겠죠. 1.8 상당히 잘 받은 겁니다. 엄청나게 버텨낸 건데 이제 6월달 모의고사가 올해 6월이 아니라 얘는 작년도 6월이겠죠. 작년 6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웠고 예, 올해 6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특히 영어가. 이런 애는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교시 국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적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닥쳐라. 듣고 싶지 않다. 너 말고도 이 앞에 애들 다 저런 얘기를 한다. 제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하죠, 아이가.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학교는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여겨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가 쓰는 전형의 합격생인지 아니면 재수생의 합격생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퉁쳐서 이해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예. 목동고 진명여고 합격률이 좋으니까 자기도 그 합격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약대, 의대 한 3-4개 쓰고 서연고 중에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재수할 의사가 있냐? 니네 학교 선배들도 재수를 많이 했는데 재수를 안 할 거면 아까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명공학 센 과보다는 내가 제시하는 이렇게 좀 약한 과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제가 이제 한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추가적인 고려 대학 중에 이화여대랑 경희대 요걸 써놨는데 얘가 이 표를 보자마자 무슨 짓을 했냐면 5번, 6번에다 X를 치고 있더라고요. 네, 보자마자 이화여대, 경희대 X. 네, 자기 눈높이에 맞는 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삐져갖고 예, 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네 계획대로 그냥 해라. 근데 이제 작년에 의대 증원이 되면서 가천대 의대 논술이 40명을 선발했어요. 원래 의대 약대 논술 뭐 다 4명, 5명, 6명인데 40명을 하다 보니까 목동고 애들도 눈이 뒤집어지고 강서도 뒤집어지고 대치동도 다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40명 모집에 논술 8,209명이 지원했습니다. 예, 8,209명. 근데 제가 봤을 때 8,200명 중에 한 7,000명은 쓰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수능 최저가 1등급 3개예요. 1등급 3개. 그래서 얘는 가천대 의대 논술, 가천대 약대 종합, 아주대 약대 종합, 숙명여대 약대 종합을 쓰고 서울대 연세대인가 서울대 고려대인가 이렇게 쓰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재수도 어쩌면 할 수 있고 수능이 잘 나오면 2개 이상 붙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나면
쟤는 몇 개 붙겠다? 그 감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것도 없이 하진 않겠죠. 네. 얘는 이제 수능이 잘 나오면 한 개 이상이 붙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얘가 수능을 망쳐서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바라보는 관점, 수능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목동에서도 그 아이들은 매우 콧대가 세거든요. 예, 수능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죠? 예, 재수종합반이라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시대인재라는 고유 명사로 가죠. 예, 시대인재로 갑니다. 여기 목동 시대인재 말고요. 예, 대치동 시대인재로 가는데 이 학생도 이제 그런 전철을 밟아서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로 지역에서 내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고등학교를 일부러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1.3등급. 그럼 이제 1.3이면 5등급제로 한 사람이 1.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0x. 얘도 지금 수능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종합 전형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교과로 쓰시면 돼요. 서울대 지균만 빼고. 그래서 연대 교과, 고대 교과, 서강대, 성균관, 중앙대 교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다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위험이라고 써놓으니까 이 아이도 이걸 보고 당황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다 적정이라고 해줬거든요. 학교 상담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AI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거기도 다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면 거기서는 수능 최저에 대한 거는 합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부 평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최저가 안 나오니까 작년까지는 이화여대 교과가 수능 최저가 없었고 그래서 이화여대를 쓰자. 그러면 이 성적대 여자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이화여대예요. 이화여대 얘기하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죠. 그리고 경희대 두 개 합 5등급이 지금 안 되지만 공부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지만 공부해서 맞추면 적정이다 라고 했더니 얘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 마지노선은 중앙대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경희대의 경자도 꺼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시를 접하는 학생들과 엄마들의 태도는 탐욕적이다. 매우 탐욕적인 거죠. 왜냐하면 수능이 안 되는데 그건 상관 안 하고 내신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간 다음에 수능이 안 되면 다 떨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붙거나 떨어져도 저한테 연락을 주진 않습니다. 잘 하진 않는데 이 아이를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 학생이 붙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내가 맞춰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혹시 연세대 붙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이 학생은 연세대만 붙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균관대, 중앙대 이런 데 세기합 7등급이죠. 고려대도 수능 최저가 세기합 7등급이죠. 근데 연세대 수능 최저는 좀 독특합니다. 수학 포함 2개합 5등급에다가 영어 3등급이 별도로 빠져나와 있어요. 영어 4등급은 떨어지는 건데 그럼 3개 합쳐서 몇 등급이죠? 2개합 5등급 더하기 영어 3, 8등급. 3개합 7등급은 다 떨어진 거고 연세대 3합 8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떨어지고 연세대만 붙든지 연세대 3합 8도 못 맞추면 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세대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입장에서는 서울대 자기네 학교에서 잘 안 되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연세대를 제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가고 싶었던 데를 붙어서 너무 좋은 거고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땐 너무 불안하게 연세대 하나만 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하지만 학생 입장이 더 중요한 거니까 뭐 네가 걱정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연세대를 행복하게 다니고 있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다른 학생을 봤는데 얘는 1.4. 아까 앞에 아이보다 0.1이 더 낮은 거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가 나오죠. 세기합 6등급. 근데 상당히 많은 재학생들이 고3 아이들이 이렇게 탐구가 약합니다. 탐구가 약해요. 요거는 이제 선행하면서 잘 고3까지 버티는데 여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올해는 이런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취한 거죠? 과탐이 아니라 사탐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탐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고2까지 아마 사탐런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연세대 교과부터 상당히 특이했던 게 시립대 조경학과까지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1.4등급 아이가 시립대 조경학과를 쓰면 최초 합격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전년도가 1.8대의 성적이었거든요. 제가 안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주거든요. 안정은 그냥 거의 100%.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1.4가 여길 쓰면 같은 학교의 1.7등급 아이가 이 아이를 욕해요. 너 때문에 내가 떨어지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는 내가 딴 데 같이 붙어서 추가 합격할 거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추가 합격 기회를 주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딱 보니까 자기가 어느 만큼 해야 어느 성적이 나오고 상당히 영악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팍팍 치더라고요. 엄마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아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할까 봐. 이 집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이러면서. 근데 애 얼굴은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네, 엄마한테 하는 태도와 행동만 싸가지가 더러운 거고 얼굴은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지 못생겼다가 아니라 정말 선량하게 생겼어요. 예쁘장하게 선량하게. 근데 행동은 저렇게 하네? 그랬는데 그래서 얘는 딱 자기가 할 것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더라고요. 한 10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는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이 수능 최저 안 나온다. 또 협박했죠. 약대를 써라. 단 3합 6에다 쓰면 현재도 3합 6이니까 안 된다. 3합 5에다가 써서 3합 5, 3합 5, 3합 5, 3합 5 요 중에 하나를 써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재수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일반고도 뽑히는 종합전형이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이니까 요걸 쓰고 현재는 3합 5가 안 나와서 위험한 거다. 하지만 마치게 되면 소신전, 소신에 대한 평가는 합격 확률이 45에서 55 정도, 위험은 0%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제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엄마가 이제 방언이 터져갖고 맞다. 이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따다다다 빨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는 되게 좋아하면서 갔고 이 아이는 자기가 더 해야 되니까 공부를. 자기가 어느 정도 하면 딱 되는지 정말 똑똑하게 알고 있는 애예요. 예. 그래서 얘는 투덜투덜거리고 가고 엄마는 좋아서 가고. 예. 그 다음에 얘는 연세대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시립대 경희대 이제 이 밑에부터 붙고 나중에 가톨릭대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개가 붙은 거죠. 내신은 아까 앞에보다 낮지만 얘는 1.3인데 연세대에만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낮지만 수능을 열심히 해서 약대까지 붙은 거. 물론 약대 붙어야 더 행복하고 연세대만 붙으면 덜 행복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좀 여러 개를 안정적으로 붙은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제가 잠깐 넘기고 자료집에 3페이지 위에 그림 보시면요. 자꾸 이제 그 N수생들 많이 늘어난다는 올해 같은 경우의 이슈는 요 황금 돼지띠라고 그러네. 요 아이들 재학생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 인원이 55만 4천 명. 2019학년도 59만 4천 명 이후로 가장 많은 요 인원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탐구, 사탐만 선택한 아이들이 6만 2천 명이 이제 늘어난 거고 증원된 거고 과탐 보는 아이들이 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약대, 과탐으로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 아이들의 걱정이 좀 많아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런 일이 뭐 발생할 일은 없고, 없고 우리는 그냥 통합사회 통합각을 같이 보는데 지금
우리 입시는 아예 아직 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입시를 서울대학교랑 경희대학교가 좀 언지를 좀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 뭐 어차피 수시 위주로 돌아가는 학교고 정시를 거의 30%로 낮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시의 지역 균형 요 부분에서 수능 체제를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애들을 갈라야 되니까 면접을 더 강화하는 거죠. 면접을.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2개합 5등급 일반학과, 이제 의약학 계열은 3개합 4등급을 똑같이 유지해 주더라고요. 예, 2개합 일반학과 2개합 5등급 수능 최저, 논술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탐구 반영이 현재는 2개 평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통합 사회만 넣어도 되고 통합 과학만 넣어도 되고. 예, 상당히 좀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 체제가 약해진 듯하면 뭐가 올라요? 내신이 오르겠죠. 예, 내신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경희대가 정시에서 수능 100%로 뽑는 인원이 별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학생부를 보는 전형, 예, 학생부를 30%, 서울대처럼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를 합니다. 예, 정량평가. 근데 18과목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학번은 정시를 준비하더라도 완전 내신을 갖다 버리는, 내동댕이 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예, 요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전공 선발은 그 자료집에, 네, 5페이지 위에 그림 보시면요. 그러니까 무전공, 자유전공이라고 학과 이름을 해주면 참 좋은데, 연세대는 진리자유학부라고 그러고 한양대는 인터칼리자학부. 이게 진리자유학부인지 자유진리학부인지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겁니다, 이게. 네. 259명, 252명 뽑는다라고 언론에는 나오지만, 우리가 지원할 때는 259명에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지원하는 거냐 하면, 교과, 종합, 논술, 정시로 나눠져 있고 또 인문, 자연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연세대 그 무전공은 정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거 재학생이 가져갈 혜택이 아니라 재수생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 혜택이에요. 네. 물론 고3은 무조건 시험 못 친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랑 정시는 문이과 합쳐서 보고, 합쳐서 뽑고, 그러면 합쳐서 뽑으면 누가 혜택을 가져가냐 하면 자연계 쪽이 혜택을 가져갑니다. 요새는 자연계 쪽이.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제일 많이 뽑는데, 종합전형도 인문보다는 자연 쪽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무전공은 정시에서 많이 뽑는 거, 문이과 나눠서. 한양대는 종합에서 자연계 쪽을 많이 뽑겠다는 의사를 많이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숫자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숫자에다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예, 의대 증원은 그 도표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의대 관련해서는 예, 챙겨야 될 영순위 수능입니다. 수능.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랑 현재 얘기할 때는 수능 최저 기준이 중요하대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고3이 돼서는 최저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마십시오. 최하인 줄 알아요. 최하. 그러니까 2개합 5등급, 3개합 4등급이라는 걸 최하 등급이라고 여기면 안 되고, 고3 때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는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못 맞히는 등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못 맞히는 등급. 그래서 아이랑 얘기할 때는 고3 때는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학년도 개편안에서 이제 요 사회과학 쪽이 배점이 좀 바뀌어요. 배점 2.5점, 3점, 3.5점 이렇게 좀 바뀌고, 그 다음에 20문항 30분씩 시험을 보다가 25문항 40분으로 예, 수능 끝나는 시간이 살짝 딜레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올해 8월에 시행 계획을 경희대나 서울대가 그 얘기한 것처럼 해줄 줄 알았더니, 이때 교육부 장관 임명이 상당히 연기가 돼갖고 그냥 그 권장 과목,
권장 과목 정도만 대학에서 발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수능 모의 평가 일정이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월, 9월. 그러니까 수능 모의 평가라는 거는 수능과 같은 대상 인원이 모여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재학생끼리, 경쟁이 없는 애들끼리 그렇게 1년에 4번씩 보고, 근데 서울은 1학년, 2학년 때 6월 모의고사를 잘 안 봐요. 그래서 고3 아이들은 평생 모의고사를 몇 번 보고 수능 시험장에 가냐 하면 서울 아이들이 12번, 각 지역 아이들이 14번을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학년 4번, 2학년 4번, 3학년 6번 이렇게 14번 또는 12번을 보고 가는데, 이 재수생이랑 본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비슷한 집단에서 내가 성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근데 저희 집에 작년에 있었던 그 재수생 아이가 모의고사 몇 번 보나 제가 좀 세보니까 2월 달부터는 못 세겠더라고요. 너무 많아갖고. 마지막 10월 달이랑 11월 10일까지 학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한 달 10일, 40일 동안 14번 봐요. 재학생은 평생 14번 보는데,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 연습하는 양이 다르죠. 양.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그렇게 많이 보니까 재학생 니네들도 서바이벌로 열심히 봐라, 그거예요. 팔아먹는 겁니다. 모의고사 열심히 보라고. 그래서 요거를 6월, 9월이 아니라 6월, 8월로 좀 바꾸겠다. 왜냐하면 9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6월 달도 성적표가 있고 9월 달도 성적표가 있는 상태에서 수시 원서를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8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표가 나온 상황에서 수시 원서 접수도 9월 중순 이후로 이제 한다. 그래서 사교육 컨설팅을 좀 이렇게 줄이자라는 의도라고 하는데, 이 뉴스를 들은 저의 생각은 어떻냐면 수시 원서 접수가 2주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엄마들을 2주나 더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 탐욕스러운 집단을 2주나 10일 이상을 더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도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 하여튼 우리는 6월 평가 모의고사가 6월, 8월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너무나도 많이 보셨지만 국어가 범위가 살짝 늘어나는 거고요. 선배들보다. 왜냐하면 화작, 언매 중에 하나만 택했는데 이제 작문, 그다음에 이제 언어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고, 수학이 수원이 대수, 수투가 미적원, 그다음에 확통이 확통. 요 미적 기하가 이제 수능에서 사라지니까 대학들이 내신에서 미적 기하를 들었는지 이걸 찾는 거죠. 정시 때도. 수능에서 미적 기하가 살아 있으면 정시 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을 일은 없는데, 수능에서 안 보니까 그 내신에서 미적 기하를 들었냐, 요걸 찾으려고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요걸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의 범위가 늘어나니까 이제 자사 특목이 더 유리하다라고 자사 특목 학원에서는 열심히 선전을 할 거예요. 자사고 가라, 특목 가라. 이렇게 우길 수도 있다. 근데 반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가만 놔뒀으면 ABC로 나오는 절대평가 전문교과가 상대평가 5등급으로 바뀐다. 가만 놔뒀으면 이제 되는 거를. 그리고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사 특목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요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종합전형 실적,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 바로 윗선배들 있죠. 이게 첫 번째 입시거든요. 바뀐 걸로. 얘네들 종합전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반드시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그 학생부대로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 선배 학생부랑 내 학생부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걔 학생부랑 내 학생부, 왠지 써준 사람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비슷한 학생부가 중앙대에 더 잘 붙었는지
성균관대에 잘 붙었는지 경희대에 더 잘 붙었는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큰 획을 긋는 대학교가 어디라고요? 고려대랑 성균관대. 예, 여기는 매우 큰 그 철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5등급제로 바뀌니까, 네, 13페이지 밑에 그림입니다. 막 1.0이 막 세상에 펄펄 넘칠 걸로 사람들이 자꾸 우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양전고를 300명이라고 하면 1.0이 1등급이 10%니까 1.0이 30명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가 다른 애랑 부딪히면 너도 1.0 나도 1.0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걸로 잘못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 이거 조사를 했는데, 부산의 81개 고등학교 13,553명을 조사했더니 전체 1등급이 281명밖에 안 됐어요. 2.07%. 근데 이게 1학년 1학기 것만이거든요. 1학년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면 28명으로 그냥 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학년, 3학년 때 과목들이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 상황에서 4%를 10%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요. 그 혜택을 보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3등급 받아야 되는 애인데 2등급으로 이렇게 잘 받는 애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5등급제라고 해서 1.0이 막 철철 넘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이제 입시 결과 자료집에 보시면 이제 15페이지 밑에 그림입니다. 뭐 경기 진역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부산 교육청도 그렇고 9등급제에서 몇 등급이 5등급제에서 몇 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좀 과도하게 높여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경기도 평촌에 있는 우성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에 김태중 선생님이 만든 표가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요걸 보시면 뭐냐면 9등급제로 1.25등급에서 1.55등급 정도가 연세대 교과. 연세대 교과 전형에 붙으려면 9등급제에서 1.25에서 1.5. 요 자료는 교과 전형만 한 거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뺐고 제일 높은 과, 제일 낮은 과 뺐어요. 빼고 대체적으로 요 정도다. 그럼 연세대에서 가장 낮은 과가 무슨 과죠? 연세대 가장 낮은 과. 시그니처 학과예요. 신학과. 연세대에 신학과가 없으면 연세대가 세브란스 병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균관대의 제일 낮은 과. 시그니처 학과입니다. 유학 동양학과. 유학 동양학과가 없으면 성균관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동국대학교 시그니처 학과가 뭐죠? 불교학과. 그 과들은 다 뺀 거예요. 너무 낮아서. 너무 낮아서 빼고 고려대가 한 1.2에서 1.65 정도. 그러면 5등급제로 바꾸면 고려대가 1.06에서 1.16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우습게 여기는 아까 그 여자애들이 우습게 여기는 숙명여대가 1.97에서 2.41 정도인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 1.23에서 1.56 정도로 바뀐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교과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경희대 걸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그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각 학과별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은지, 여기 기존의 21호 교육과정에서 오른쪽 있죠? 22년 우리에 해당되는 이렇게 묶어 주십시오. 산업경영학과까지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수학 기반 학과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수학 기반 학과. 여기 지금 기존에는 확통이 필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필수로 확통을 해라라는 학교들이 많고, 컴퓨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은 인공지능, 수학, 권장 과목까지 들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물리, 응용물리, 기계공학,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생체의학원, 전자공학, 반도체공학 이렇게 세 개는 물리학 기반 학과라고 좀 표시해 주십시오. 이 세 줄은 물리학 기반 학과. 그래서 여기 과학교과의 핵심 과목 있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요 두 과목이, 요 파란색 두 과목이 기존의 물리학 2예요. 요게 물리학 2고, 요 물리학이 물리학 1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여기 화학, 응용화학, 원자력공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화학과가 서울 캠퍼스에 있고 응용화학부터가 국제 캠퍼스에 있습니다. 위치는 그 수원 영통이고요. 여기가 화학기반학과, 요 세 줄이 화학기반학과.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가 과거의 화투입니다. 화투. 그 다음에 여기 세 줄 있죠? 생물부터 융합바이오 신소재공학. 요 세 줄이 생명과학 기반학과. 예, 생명과학 기반학과. 그래서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여기가, 예, 여기 두 개의 과목이 과거의 생명과학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대가, 의예과가 수학에서 확통 집어넣고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된 건데,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중 3개, 요 중에 3개를 들어라. 물리학까지 들으면 훨씬 좋다. 그 다음에 약학, 한약학, 약과학, 여기도 요 셋 중에, 요 넷 중에 3개, 요걸 좀 들어줘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뭐 수학 기반학과, 물리학 기반학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학과를 가고 싶다면 머릿속에도 물리학 또는 화학을 집어넣고 네가 몸으로 하는 활동도 그런 기반 활동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동아리도 물리학 기반 동아리를 하고, 이제 진로 활동도 그렇게 몸으로 하는 것도 물리, 머리에 집어넣는 것도 물리. 예, 그렇게 하면 좋다.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한번 좀, 여기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 서울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진로 선택이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듣고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부터 듣고 일반 선택으로 하지 말고 일반 선택을 먼저 듣고 진로 선택을 가라.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학교, 서울대 예시, 그 다음에 고려대 예시도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 건대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입시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중3 학부모님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자사 특목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가 어려운 시험에 강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험에 강하냐. 그 다음에 여학생 입장에서는 같이 들어오는 경쟁해야 되는 남자아이들이 수학과학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 성적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 여학생들은. 그다음에 남학생들은, 예, 게으르면 보내지 마십시오. 여기를, 예, 게으르면 무조건 고생합니다. 예, 그냥 보통 뭐 밑에를 깔아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철칙에 맞춰서 학생이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그냥 보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안 보내면, 예,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고3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중3 때는 애들이 이제 말을 안 해버리죠. 예, 엄마랑 대화를 단절을 해버리고. 네. 그래, 이제 일반고를 가겠다 그러면 여학생들은 남자애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게 좋고, 여기 잘생긴 남자아이가 아니라 못생긴 아이도 아니고 그 게으른 남자애들을 따라가면 내신 따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여자애들을 피해서 피난처로 가는 게 좋은데, 이 목동지역의 남고는 뭐 피하려다 뭐에 부딪히는, 예,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요 인원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아빠들이랑 이제 엄마들이랑 특히 목동 지역에서 얘기하면 아빠들은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양정 보내, 강서 보내, 그냥 뭐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보기에는 거기 갔는데 정시까지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재수해야 되니까 괴로운 거죠. 요새 이제 수시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남자 아이들 학교 중에 그나마 종합 전형을 공격적으로 하는 학교가 양천고입니다. 예, 종합 전형을 남고 중에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양천고인데, 예, 영일 다음으로 인원이 적죠. 그리고 아까 그 아빠들의 입김 때문에 양정에 애들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강서가 문제가 더 어려우니까 가서 버틸 수 있는 애들,
이렇게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집단에서는 금옥여고가 문제가 제일 쉽죠. 그 다음에 진명 쪽에 문과 애들이 더 많이 가 있고, 목동고 쪽에 이과 애들이 더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 어려운 문제를 매우 잘한다 그러면 목동고를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죠. 네, 가서 이제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학 쪽에서는 배감, 신목, 신서, 한가람 중에 신서가 문제가 제일 쉽고, 이 전체 중에 학생부가 제일 좋은 데는 한가람 고등학교입니다. 예, 이 전체 중에 제일 좋은 학생부는 한가람 고등학교인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150명 좀 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신까지 좋다 그러면 딴 학교보다 종합전형 훨씬 쉽게 갈 수 있는데, 한가람고의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학생부는 화려한데 내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앙대라든지 경희대는 어떻게 뚫어볼 수 있는데, 고려대 아까 종합전형 있죠. 거긴 뚫기가 힘든 거예요. 내신이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요 공학 쪽에서 그래도 제일 정시형 학교는 신목. 예. 그러니까 이제 신목은 요쪽을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문제가 요 공학 중에서 제일 어렵다. 그래서 다소 공학적인 뭐 양정 강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목동고는 여자 강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내신으로 교과 전형을 가겠다. 그럼 금옥여가 제일 적당하다. 여학생들은. 그다음에 이제 목동 진명을 갔을 때는 결과가 나왔을 때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을 만나봤을 때. 근데 거의 못 낮춘다. 예. 그리고 배감이 그때 7, 8년 전에 정말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난이도가 이제 내려온 학교고, 신서도 문제가 제일 쉬운. 근데 인원이 적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구로 쪽에서, 구로랑 여의도 영등포구 쪽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신도림까지, 예, 신도림 우신까지인데, 여기서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학교는 신도림이고 나머지는 다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학생부도 다 비슷하고, 예, 신도림 정도. 근데 신도림이 인원이 제일 적죠. 네. 그리고 관악, 대영, 선유, 여의도고, 여의도 여고 중에 문제가 어려운 쪽은 여의도 이쪽이고, 그나마 이 영등포구에서 학생부가 제일 잘 나오는 거는 관악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고척, 구일, 구현, 신도림, 그 다음에 이제 명덕외고, 다 여성화 고등학교예요. 여학생들이 훨씬 많은 학교입니다. 여학생들이. 그래서 요 학교를 가고자 하는 남자아이들은, 이쪽 여성화 고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남자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학 성적이 저 여학생보다 더 좋아야 내신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남자애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되고요. 달려드는 정도가 이제 달라서.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 여성화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 남자아이들은 못생겨야 됩니다. 예, 잘생기면 이 빨간 애들이 아니라 빨강색 성별 아이들이, 예,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 예, 우리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 예, 차라리 멀더라도 그냥 남고에 쳐넣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어디 내놔도 뭐 안 쳐다본다, 못생겼다 그러면, 예, 자신 있게 보내세요. 예,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요게 제일 중요해요. 내신 관리 꼼꼼하게 되고 교과 전형을 많이 생각하겠다 그러면 시험이 쉬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 여길 가서 이제 내신이 탑을 찍어야죠. 그러니까 구로 지역에서는 신도림고만 요 밑에 학교고 나머지는 다 여기 이쪽 학교예요. 그리고 목동 지역에서는 금옥여고랑 신서고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동고, 강서고가 여기, 양정고까지 여기고, 나머지 학교들은 요 중간 정도. 네. 그 다음에 내신 관리 좀 힘들 것 같고, 교과 전형 말고 우리 아이는 정시파로 공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험이 어려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학교 가서 내신이 좀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전형으로 수능 체제 있거나 강한 고려대가 눈에 들어와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고등학교를 어디 보내냐 문제를 막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민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학교를 간다고 대박이 나고 이 학교를 간다고 대박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후회를 덜 할 학교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갔을 때 후회를 덜 할 거냐, 이렇게 갔을 때 후회를 덜 할 거냐. 예, 이게 배우자 선택이랑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고민해봐야 그들은, 예, 고등학교를 가야, 아니, 남편 말고 고등학교 가야 될 그들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 남자애랑 신목 가기로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랑 신서 가기로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 갖고 고민하십시오. 이거. 네, 요걸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예, 이건 뭐 우리 학원 밴드고요. 네. 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